다시답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에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자 특집을 기획했어요.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은 자본주의. 오늘은 그 첫 번째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토는 얼마 전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신나서 버는 대로 썼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나갈 수 없고 노는 것도 힘들어지다 보니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을 시작해보려고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준다고? 그럼 내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찍혀있는 돈은 은행에 없어요. 그저 숫자일 뿐이죠. 우리는 서로 통장에 찍힌 숫자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게 두려운 상황을 이해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에 대해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돈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돈이 어디서 생겨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돈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나요? 교과서에서는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발행한다고 알려줘요. 전 국민이 그렇게 배웠죠. 맞긴 맞아요. 거기서 정말 돈을 찍어내긴 해요. 하지만 그건 시중에 있는 돈의 정말 쥐꼬리만큼도 안 돼요. 우리 통장에 찍혀있는, 그리고 카드를 긁으며 신나게 쓰고 있는 진짜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돈의 아주 매우 엄청 일부만을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돈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16세기 영국으로 떠나야 하는데요. 당시에는 금을 돈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은 무거웠기 때문에 금 세공업자들이 금을 금화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화를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만들고 관리했어요. 사람들은 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금 세공업자의 금고를 빌려 쓰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죠. 보관증을 가져오면 바로 자신이 맡겨둔 금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금화를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금화 대신 금 보관증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금 세공업자가 이 상황을 보고 생각해낸 거죠. 금을 맡긴 사람들이 금화를 한 번에 찾으러 몰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맡긴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자. 대출이 잘 갚아지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이런 계획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금 세공업자는 부자가 됩니다. 금화의 주인, 그러니까 금을 맡겨둔 고객들은 금 세공업자의 갑작스러운 부의 축적이 의심스러웠고, 금 세공업자에게 자신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항의했죠. 그러자 금 세공업자는 솔깃한 제안을 하는데요. 금의 주인에게 자신이 받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거였어요. 거래는 성사되죠. 나눠줄 예금이자보다 받는 대출이자가 더 크기 때문에 금 세공업자도 금을 맡긴 사람도 모두 이익을 보는 거래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 금 세공업자는 욕심이 났어요. 자신의 금고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가상의 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당시의 금 세공업자들은 금고에 있는 금보다 10배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다고 해요. 이 수치는 나름 당시 수준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온 결론인데요. 대략 10% 정도가 실제 금화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10배 정도의 보관증을 발행한 거였죠. 이게 현대은행의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금세공업자는 이제 금세공보다 돈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되면서 은행가로 변신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금세공업자를 의심했고 죄다 달려가 자신의 금화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네, 당연히 못 돌려주었죠.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금화를 빌려줬거든요. 뱅크런으로 인해 금세공업자는 한순간에 파산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구세주가 있었으니 바로 전쟁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영국 왕실이었어요. 왕실은 금 세공업자들에게 금 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줬어요. 왕은 전쟁을 위해 돈이 필요했고 상인들은 전쟁을 통해 무역로를 개척하길 바랐죠. 그래서 왕이 상인들에게 은행을 설립하는 걸 허락하게 된 거예요. 이 특권이 현대은행의 출발이에요. 이제 누가 진짜 돈을 만들어내는지 알겠죠? 바로 은행이에요. 그럼 은행은 돈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소개한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은행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금화, 현대사회에서는 현금의 양, 다시 말하면 있지도 않은 상상 속 금을 토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의 비율, 이게 바로 지급준비율이에요. 지급준비율이 10%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금의 10배까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보죠. 다은행에서 미토가 100만원을 예금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다은행이 100만원에 대한 지급준비율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두고 시은행에게 90만원을 대출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현금은 100만원 밖에 없는데 시중의 돈은
290만 원이 돼요. 이제 시은행이 90만 원에 대한 지급 준비율 10%에 해당하는 9만 원을 두고 답은행에게 81만 원을 대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시중의 돈은 271만 원이 돼요. 이렇게 가능한 최대까지 대출을 한다고 하면 만들어지는 돈은 초항이 100만 원, 공비가 0.9인 무한 등비급수에 합의되는데요. 1-공비분의 초항, 그러니까 1-0.9분의 100만 원, 답은 1000만 원이 되죠. 결국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돈을 경제학에서는 신용통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출을 통해 계속 돈이 불어나는 현상을 신용창조라고 부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돈은 모두 가상의 숫자에 불과해요.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돈,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뛰어가면 빨리 도착한 순서대로 10%까지만 현금을 받을 수 있죠. 나머지 90%는 못 받아요. 참고로 한국의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경우 지급 준비율이 2%예요. 5배 더 빨리 뛰어가야 할 거예요.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돈의 비밀, 그건 바로 돈은 빚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출을 하면 돈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돈은 신용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실제로 가진 현금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신용을 믿고 거래하는 거죠. 자, 이제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 반박할 내용, 무엇이든 의견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생각의 감칠맛 다시답,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에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만한 게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